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지난번에 강의한 갑상선 저하증과 갑상선 항진증에 대해서 대충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연결되는 것으로서 부신 기능 부전, 그러니까 adrenal insufficiency. 왜냐하면 이 선장기들은 혼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일을 합니다. 예를 들면 부신 피질의 기능이 조금 부진한 상태인데 갑상선 저하증이 있다고 해서 갑상선 약을 듬뿍 먹으면은 이 부신 피질이 여기에 맞춰서 조화를 이루면서 몸의 신진대사의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 굉장한 부담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따라서 심장 자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캐파시티, 그 능력이 있어요. 20대, 30대, 40대는 아직도 활기차지만 문제가 좀 있거나 또 나이가 드셨거나 뭐 이러면은 심장, 혈관 질환이 시작되면서 저력이 없어집니다. 이러는데 갑상선이 기능을 그냥 아주 활기차게 해나가면은 심장이 거기에 따라서 따라가기가 무척 힘이 들고 또 부신 피질이 열심을 내고 열을 뿜으면은 또 그것도 심장에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그 기능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하기 때문에 정말 이 부신의 기능에 대해서는 여러 시간을 얘기를 해도 조밀조밀하게 다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기가 힘든 아주 적은 선장기입니다. 얼만큼 적으냐 하면은요, 5g. 그러면 요 티스푼 하나만하게 아주 그 작은 그 삼각형의 입체로 된 삼각형이 신장, 콩팥 위에 날름 꼭 유대인의 그 모자처럼 씌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 작은 것이 기능을 못하면은 우리의 생명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얼만큼 중요한 것을 아시겠죠? 만일 어떤 친구분이 수술을 하러 갔는데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대에서 수술을 받다가 영영 회복실에 갔는데 깨어나지 않고 그대로 떠나셨다. 그러면 이분은 평상시에 부신 기능 부전증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네, 그만큼 이 부신 피질이 일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생명은 존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대충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요렇게 꼭 그 기름 덩어리 같은데 아주 그것도 조금 습기가 마른 쫀득쫀득하게 된 치즈 같다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입체형으로 삼각형이면서 약간 쪼글쪼글한 듯합니다. 그런데 그냥 평면상의 삼각형이 아니고 입체예요. 그러면은 세 면의 삼각형의 입체가 붙어 있고 밑에 또 삼각형이 붙어 있는 것으로서 삼각형의 평면 삼각형이 4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입체 삼각형이에요. 그리고 무게는 불과 5g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선장기인데 이것이 하는 일은 막강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겉에, 그러니까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세 결이 있고 그거는 콜텍스라고 해서 그 피질이에요. 예, 부신 피질이라고 해요. 가운데는 부신 수질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오늘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또 다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주로 이 부신 피질 결이 세 개로 되어 있는데 제일 밖에 부분은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내면서 일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콩팥, 키드니하고 같이 우리 몸의 전해 물질인 대표적인 전해 물질은 소디움, 그러니까 염분이죠. 염분하고 카리, 포테시움 이거를 조절을 해서 정상치로 유지를 하는 이 전해 물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을 정상적으로 유지해 주는 일을 하는가 하면은 혈류 가운데 우리 몸 가운데 수분이 적당히 있어서 전해 물질과 균형이 딱 잡고 그 다음에 산도, pH 이런 것들이 다 균형이 딱 잡혀 있게끔 그런 것들을 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콩팥에서는 레닌이라는 것을 분비하면서 서로 이 여과 한 데서 나가가지고 이 튜블이라고 다시 혈액에 있는 수분을 다 여과했는데 흡수해야 할 거는 흡수를 하고 배설해야 할 거는 배설을 하는 이런 일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 알도스테론입니다. 피질 중에서도 제일 밖에 부분입니다. 이것은 혈압도 조절을 해주고요. 혈액 양도 조절을 해주고 아주 그런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간 부분. 이 피질 중에서 중간 부분은 콜티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아이들이나 뭐 어른도 천식을 해가지고 헐떡거리고 병원에 가면은 주사를 급히 놔주거나 아니면은 그 부신 피질 프레드니솔론이라는 약을 먹이죠. 그 다음에 또 관절이 아파서 가도 또 이 콜티솔을 약으로 나와 있는 거를 주지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 신경통이 있어도 또 이걸 주죠. 또 관절이나 허리나 뭐 어디에 신경통이 심하면 또 의사가 주사를 놔줘서 들어갈 때는 걷지도 못하고 엉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너끈히 뛰어나올 정도로 되시죠. 예. 그러나 그거는 자꾸만 하시면은 조직이 완전히 파괴돼서 다시는 회복되지 않는 그런 그 어려운 지경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대단히 반복해서 하시는 일은 조심을 해야 하는 것이 이 콜티솔인데 이 콜티솔은 내추럴한 거 우리 부신 피질에서 만들어내는 내추럴 콜티솔입니다. 이 콜티솔은요. 이거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그루코니오제네시스라고요. 그루코티코이드라는 건데 이거는 우리 몸에 당이 조절이 안 되고 당이 떨어지거나 뭐 이럴 때에 당을 빨리 만들어냅니다. 어디서 당을 만들어내나? 이미 있는 당을 가지고 장난하는 것이 아니고요. 단백질이나 지방에서 당분을 만들어서 혈류 중에 당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 중간 부분에 이 피질이 일을 안 하고 있다면은 자꾸만 느닷없이 저혈당증이 오시죠. 네, 저혈당증이 오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신 피질이 바로 당이 낮아지는데 빨리 만들어서 혈류 중에 당을 조절을 해주지 않는 일과
그 다음에는 저장한 그 글라이코젠이라는 것을 이 췌장에 두 가지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하나는 인슐린이고 하나는 그루카곤입니다. 이 그루카곤이 빨리 작동을 해서 저장해 놓은 거, 간에 저장을 했거나 근육에 저장해 놓은 글라이코젠을 빨리 글루코스 혈당으로 만들어서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 둘이 다 일을 제대로 못하면은 그냥 저혈당이 와가지고 기운이 쭉 빠지고 땀이 나면서 헐떡거리면서, 그럴 때에 빨리 꿀이든지 뭐든지 당분을 잡수시면은 금방 눈이 훤히 띄고 말짱하게 정신이 드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중간 부분에, 이 피질의 중간 부분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스트레스를 제쳐서 이 카보하이드레이트, 이 전분을 신진대사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런 일을 대단히 민첩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혈압을 아주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일도 바로 이 콜티솔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이 제가 늘 누누이 말씀드렸죠. 우리가 밤에 잘 때 우리 몸이 보수가 되어야 하는데, 간과 함께 우리 몸을 보수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무슨 보수할 것이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여러분이 의사한테 가서 진단을 위하여 뭐 스캔도 하고 펫 스캔도 하고 MRI도 하고 뭐 온갖 울트라사운드 뭐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확실히 끄집어내기 위해서 별 진단 그 방법이 다 있죠. 그거보다도 훨씬 정밀하게 우리가 잠드는 순간 우리의 뇌에서는 우리의 몸을 전부 스캐닝을 하다시피 조율을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보수해야 할 일이 생겼는지를 아는데, 가장 먼저 보수해야 할 일을 간에게 여기를 보수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다른 장기들도 협조를 함으로써 아침에는 우리의 몸이 우리가 아주 경쾌하게 잠에서 깰 때는 모든 손상된 것이 다 조율이 되고 보수가 되었을 때는 그 다음 날을 살아가는데 아주 활기차고 건강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을 적에는 우리의 건강이 이렇게 언덕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부실부실하게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낮에 여러분이 깨어서 활기차게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가 지면서 초저녁부터 주무시도록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의 건강에 유익한 것을 여기서도 또 아실 수 있으시죠. 그 다음에는 그 정도로 여기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콜티솔이 부족하면은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거의가 다 알러지, 과민성 이런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콜티솔이 우리의 몸에서 이 알러지나 과민성이 생기지 않도록 다 작동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편안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어떤 음식물에 대해서 과민성, 알러지 뭐 이런 것이 너무 많은 과민성 체질을 가진 사람은 이 사람은 부신 피질이 정말 정상적으로 활기차게 몸의 필요를 다 응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 다음에 부신 피질이 제대로 일을 안 하면은요, 증세 중에 첫째로 심한 것이 fatigue,
아주 피곤증. 지난번에는 내가 만성 피곤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제가 일반 피곤증. 일반 피곤증은 고질병도 아니고 여러분이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모든 것을 점검해서 조금씩만 양보하면서 선택하고 의지로 조절을 한다면 여러분이 아침에 눈 뜨시면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피곤함을 느끼지 않고 아주 활기차게 하루를 아주 잘 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르티솔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은 우리 몸은 건강을 유지하기가 힘들고 생명이 존속하기가 힘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부신 수질이 가까운 데 있는 그 부분에는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그 한 밴드, 한 그 레이어가 있느냐 하면은요, 엔드로젠 호르몬이죠. 엔드로젠 하면은 남성 호르몬이고, 이 남성 호르몬이 테스토스테론 하면은 남성의 그 특질을 다 해줄 수 있는 것이 되는 거고, 여성에게도 이 갱년기 이후에는 이 엔드로젠에 의해서 호르몬이 우리 신진대사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여하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뚝 떨어졌어도 적응을 하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죠. 나이가 먹어가면은 이 처음에 장가 드실 때는 고양이하고 장가를 드셨는데 살다가 보니까 한 60쯤 되니까 이 고양이가 호랑이가 됐다고 하는 말씀 있죠. 그게 바로 이 호르몬 작용 때문에 사람의 이 개성이나 모든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가장 중요한 이 부신 피질에서 하는 이 호르몬들이 일을 안 하게 되면은요, 에드레날 크라이시스, 아주 위기가 오기 때문에 금방 응급실에 가서 응급 치료를 받아서 생명을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은 점진적으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기 자신이 이런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부신에서는요, 부신 피질에서는요, 이 뇌에서 그 피투타리 글랜드, 그러니까 뇌하수체에서 전엽과 후엽이 있는데 주로 전엽에서 ACTH라는 호르몬이 와서 초인종을 누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신호를 주기 때문에 그때에 분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자기 아드레날 이 부신에서 문제가 있어서 기능 장애가 오는 것이 있고 뇌성 부신 기능 장애, 이거는 세컨더리 2차적으로 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부신 피질은 혼자 작동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무슨 증세를 가져오느냐? 이 부신 기능 장애는 굉장히 패티, 아주 피곤을 피하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처무도록 이 정서신경의 그 무드가 우울증, 만사가 다 귀찮고 의욕이 없고 이런 증세를 많이 호소하고, 혈압이 낮아지고 아주 피곤하고 갑상선 기능도 낮은 키, 정상치가 높은 정상치가 있고 낮은 정상치가 있는데 부신 피질이 작동을 제대로 안 할 적에는 낮은 키를 하기 때문에 신진대사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는 피부가 햇빛에 선탠을 받지 않았는데도 이 이상에게 그 얼굴이 아주 페어하고 복숭아가 익어가면은 17, 8세 되는 그 여자 아이들의 그 볼이 그냥 아주 생명력이 아주
그 봄의 아지랑이처럼 요 볼에서 아질아질하게 그렇게 피어나는데요. 그런 생명의 활력이 보이지가 않고 얼굴이 우중충하고 또 이 피그먼트 색소가 침착이 되고 이런 것들이 옵니다. 그래서 하이퍼 피그멘테이션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저혈압이라고 내가 아까 말씀하시고요. 스트레스를 잘 견뎌 못 냅니다. 조금만 스트레스를 있어도 그날 밤에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가 있으면 갱신을 못 하고 또 입맛도 없어지고요. 이런 그 아주 심하지 않은 어떤 상태에 있는 이 부신 기능 장애일 때는 에디슨스 디지스라고 하고 하는데 그 에디슨 씨가 옛날 아주 옛적에 이렇게 오늘날까지 지식이 편만하지 않을 때에 알아차리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고 그때에는 한 100,000의 한 사람 그러니까는 한국으로 말하면 뭐죠? 이게 1000만, 10만에 한 명 정도 있을까 말까 하는 병이었는데요. 오늘날 같이 이렇게 생활이 헥틱하고 스트레스가 많고 잠이 부족하고 잠을 컴퓨터에 앉으면은 시간이 저도 이 나이에요. 뭘 좀 이렇게 리서치 좀 하려고 컴퓨터에 앉으면은요. 시간이 휘딱 두세 시간이 휘딱 지나가서 9시면 자려고 하는 사람이요. 벌써 11시가 돼 버렸어요. 8시쯤 해서 앉아서 요거 조금만 좀 서치하고 업투데이트 이 리서치한 사람 연구해서 발표한 거나 과학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좀 살펴봐야 되겠다 하고 앉았는데요. 나도 뭐 이렇게 두세 시간이 휙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이 다 그 자기의 그 건강과 그 모든 것을 이런 웅덩이에다가 다 드레인 다 빠져나가게 하고 빨리 자야 12시에 잠자리에 드는 이런 일들이 우리 자녀들이나 손주 손녀들에게서 우리가 그걸 보지요. 바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욕이 없습니다. 이 부신 피질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요. 그리고 메스고 토하고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설사도 하고요. 굉장히 그 허약 체질이 되는 그런 거를 느끼고 당이 항상 낮은 키를 정하기 때문에 단 것을 몹시 갈망하고 그러나 단 것을 잘못 먹으면은 오히려 후유증이 또 따라붙죠. 네. 증세가 그렇다고 근데요. 상당히 진단 붙이기가 힘이 듭니다. 네. 아주 심해서 뭐 에드레날 크라이시스 그러니까 부신 위기가 왔거나 뭐 이러면은 몰라도 응급실로 가면은 뭐 그때는 금방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요. 자, 소화기 장애가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토하고 메시꺼워하고 설사하고 배가 우글우글 가스가 움직이고 뭐 하여튼 그러니까는 이게 소화기 장애인가 이게 뭔가 하여튼 진단을 붙이지 못하고 패티그 하니까 이게 무슨 만성 바이러스 감염이 있는 건가 이래가지고 진단을 못 붙이고 이 초기에는 의사들과 환자가 무척 험해는 그런 상황을 겪어야 합니다. 그럼 진단은 어떻게 붙이느냐? 네, 바로 그거예요. 자, 아노렉시아 너버사, 그러니까 신경성 식욕부진 그런가 하면은 소화기에서는 소화기 장애의 증세를 다 호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어디에 무슨 암이 숨어 있는 것 같이 또 체중도 줄고 상당히 곤고한 것을 호소하기 때문에 아주 익스텐시브한 모든 검사를 그냥 아주 다이그노스틱 워크업을 하기 위해서 전부 쪼로리 검사를 해도 처음에는 진단이 그렇게 확실히 나오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기능
부전증입니다. 그래서 환자하고 의사가 굉장히 승객을 하죠. 이 신위기, 그 에드레날 크라이시스, 부신 위기가 있으면은 반드시 이머전시룸에 가서 현대 의학으로 콜티손 계통의 치료를 하면서 빨리 그 상황을 수습을 해야 되지. 이런 위기로 돌입해 갈 적에는 천연 치료로 하기가 대단히 힘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고 나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천연 치료를 해도 하고 그래야 생명이 존속이 되지. 이런 위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 신이 아니죠. 부신 기능 부전증에는요. 그러니까 에디슨스 디지스죠. 여기에는요. 굉장히 좋은 레미디가 있어요. 이 부신 기능 부진 상태에서는 반드시 갑상선 기능도 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추가 있죠. 근데 상추 중에서 로메인 레터스, 로메인 상추가 무엇인지 알죠? 약간 배추 비슷하죠. 네. 그리고 아주 더디 자라고 값이 그 아이스버그 헤드 레터스 같은 거는 99전이면은요. 이 로메인 레터스는요. 그거 뭐 이렇게 3개 정도 넣어 놓고는요. 3불 뭐 85전 뭐 이래요. 그리고 집에서 밭에서 키워봐도요. 아주 더디 자랍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굉장히 부신에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포테시움이 하나라고 할 것 같으면은 소디움은 한 6, 7 이런 그 비례로다가 염분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염분은 유기염이에요. 여러분 소금이 다 소금이 아닙니다. 열을 받아서 처리한 테이블 솔트, 몰튼 테이블 솔트 같은 거는 그거는 무기염입니다. 우리 몸은 이 무기염이 들어오면은 신장이 부담을 느끼고 처리가 곤란하고요. 유기염엔 결핍증이 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유기염 그것이 바로 리얼 솔트고 테이블 솔트라고 하는 것이요. 염전에서 그 아주 짜디짠 바닷물을 햇빛에서 말린 꽃소금 같은 거 이거는 유기염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기염이 이 로메인 레터스에 아주 많기 때문에 이 주스를 짜되 이거에다가 당근을 많이 좀 당근도 난지에모를 하시는 게 좋죠. 그거를 당근을 짜서 이거하고 섞고 그 다음에는 켈프는 온갖 광물질이 다 있고 여기에는 아주 유기 옥도분이 대단히 적당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성 광물질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아주 조금 얼만큼 조금이냐 하면요. 녹두 반쪽만한 숟갈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만큼을 이 주스에다가 섞어서 잡수시면 갑상선 기능도 부신 피질이 소생하면서 살살 소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옛날부터 이 에디슨스 디지스에는 바로 이 로메니안 레터스 주스, 그 다음에 켈프, 그 다음에는 이 또 다른 그 해초가 있죠. 네, 그거를 적당량 지혜롭게 사용하심으로써 그 다음에 칼슘을 섞으면은 당근 주스를 섞으면은 이 프로바이타민 A인 베타 캐로틴이 많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이 재생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어서 이 부신의 그 피질의 그 호르몬 부족증에 굉장한 그
생명의 활력을 다시 소생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부신 기능 장애가 오는 것 중에서는요, 옛날에는 그거를 몰랐지만 요즘은 자가 면역 증세로 말미암아 그 5g밖에 안 되는 그 부신 피질에 얼마나 그 세포 하나하나가 소중한데 요거를 좀 먹듯 다 먹어가기 때문에 기능 부존증이 오는 것을 오늘날은 학자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모든 자가 면역 증세하고 리키 것 신드롬, 그러니까는 장 누수 증후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12장 다음에 있는 소장에서 소화가 되지 않은 것은 흡수를 안 해야 되는데 거기에 세포막이 제대로 건강하지가 않고 손상을 입은 것이 보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소화 안 된 것까지 아미노산만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펩타이드, 소화 안 된 단백질이 흡수가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이 자가 면역 증세, 자가 면역 증세에 대해서만 이뮨 시스템, 면역 체를 여러분께 자세히 소개하면서 그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야채가 좋으냐? 우선 리키거 신드롬이 있는 사람에게는 야채를 딱 2분 동안만 살짝 스팀을 해서 잡수셔야지 생야채를 잡수시면 아니 됩니다. 그리고 이 생야채를 잡수실 수 있는 야채들은 비트라든가 샐러리, 로메인 레터스, 스피니치, 시금치죠, 스위스 차드 이런 것들은 그렇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가장 좋으냐 하면요, 신선한 석류, 포메그라네이트, 석류, 그 다음에 딸기, 그 다음에 아주 프레쉬한 토마토, 비타민 C가 이 부신 피질은요 비타민 C를 대단히 좋아해요. 그 다음에 피그가 우리나라 말로 뭐죠?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다음에 바이타민 E가 많은 이 넛 중에서 아몬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 그리고 정 기가 약해지고 힘들면은 여기다가 아주 프레쉬한 그 고트 밀크, 카우스 밀크가 아닙니다. 요거를 하면은 빨리 그 회복이 된다고 그렇게 문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혈당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데 그 전곡을 지혜롭게 사용하심으로써 정제식품을 삼가셔야 돼요. 정제한 전분 설탕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설탕이 어디에 숨어 있는 도넛이라든가 과자 종류라든가 쿠키 종류라든가 이런 데에 숨어 있는 것도 부신 피질에 대단히 해롭습니다. 왜냐하면 정제한 설탕은 화학 물질이지 음식의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음식은 이 당이 신진대사가 할 때 필요한 비타민이나 광물질이나 촉매나 효소나 이런 것이 다 있는 게 음식이지, 그렇지 않고 정제가 된 설탕은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항산화제로서 이 소나무 속껍질로 만든 피크노지놀이라든가 포도 씨에서 만든 그 축출물인 그런 것들은 아주 대단히 그 활성도가 높은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도움이 되고요. 이 흥분제가 있는 중국 인삼이나 한국 인삼이나 이런 것들은 흥분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해롭고, 흥분제는 아닌데 토닉스, 그러니까는 강장제 이런 것만 있는, 그리고 몸의 모든 조화를 이루게 하는 시베리안 진생 혹은 아메리칸 진생이라고도 하는 그 주 성분은 엘루테로라는 성분인데요. 이거를 아주 적은 양 먹으면은 뼛속에서 찬 기운이 오르내리는 것도 없고 이 환절기에 굉장히 몸이
혈액순환이 고르럽고 온화하고 따뜻하면서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당이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게 잘 조절을 하려면은 크로미움 피코리네이트라고 하는 중성 광물질을 적당한 양을 잡숴두는 건 좋고요. 그 다음에 B 바이타민, 모든 B 바이타민은 이 부신 피질에 대단히 좋고, 그 다음에 비타민 C, 비타민 C는 대단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고혈압이 없고 저혈압이라면은 감초를 적당한 양을 쓰고 한 일주일 티를 만들어서 잡수시고 거기다 생강도 넣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안정을 시키면서 소화기를 안정시키면서 부신 피질을 소생하도록 만들면서 그다음에 또 얼마 동안 또 쉬었다가 또 조금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혈압을 재가면서 왜냐하면 감초는 자꾸 잡수시면은 그리고 캔디디아시스가 있으신 분은 잡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고혈압이 있으신 분도 안 드시고 고혈압이 없으신 분도 계속 지속적으로 잡수시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뭐 다음에 제가 그 fatigue 그러니까는 만성 피곤증 그리고 만성 피곤증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우리가 생활에서 피곤해 오늘은 참 피곤하다 이러면은 그 원인이 무엇이며 그 결과를 피곤증을 없애려면은 어떻게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한 20-30분 제게 주어진 시간을 또 다음번에 말씀드리면서 피곤증을 퇴치하면은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경쾌해지십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